안녕하세요. 울산 아이누리 한의원 원장입니다. 오늘 촬영할 유튜브 동영상은 비염에 대해서입니다. 이렇게 유튜브에 비염이라고 검색하면 정말 많은 동영상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비염, 완치, 치료, 없애는 법, 그 동영상 중에서 일부 몇몇 동영상들을 봤더니 이제 그 치료 방법으로 소개하는 게 혈자리 지압법이라든지 코 세척이라든지 아니면 마시는 차 종류 아니면 허브, 영양제 그리고 호흡, 그리고 이제 복식 호흡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요. 네, 그럼 혹시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 방송을 보시고 이거는 나도 한번 따라하면 좋을 것 같다. 한번 다 시도를 해보십시오. 네, 그래서 다행히 그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면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럼 저희 오늘 방송은 오히려 이걸 하면 비염이 안 나. 쉽게 표현하면 이제 이것 때문에 비염이 더 만성화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약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약물을 남용했었을 때 그로 인해서 만성 비염이 유발된다는 내용이고요. 이제 줄여서 약물성 비염이라고 합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이 약물성 두통이라고 있습니다. 약물성 두통은 종종 이렇게 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뉴스에서도 소개가 종종 되는데요. 그 아래에 있는 뉴스 캡처화면이 이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제 두통이 있으면 그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진통제를 이렇게 자주 남용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진통제를 남용하면 그로 인해서 반대로 두통이 만성화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이미 의학적으로 많이 밝혀져 있어서 의학 교과서에도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이렇게 방송에서도 자주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오늘 얘기할 약물성 비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아래 옆에 보면 이렇게 사진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아이 사진은 저희 첫째 아이고요. 어렸을 때. 그리고 군인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제 군대 훈련소 사진입니다. 저희 가족이 다 비염 환자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비염이 심하시고요. 그리고 제 친동생, 하다못해 저도 20대 초반, 당연히 그보다 더 어린 초, 중, 고등학교 때까지 꽤 비염으로 많이 고생을 했었고요. 다행히 저는 이제 제가 한의학을 전공하면서 제 몸을 치료해서 지금 거의 비염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군대 아마 20대 초반이었는데요. 네, 그 훈련병 때만 하더라도 되게 비염, 아토피 이런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철모라고 하죠. 거기에 지금 사진이 작아서 잘 보이지가 않는데 철모에 이렇게 분홍색, 빨간색으로 십자가 마크가 있습니다. 그게 쉽게 표현하면 환자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병은 뭔가 몸 건강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훈련을 시키는 조교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 조심하라는 뜻의 그 환자 마크이고요. 그러면 이제 비염이 있으면 제일 많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구보입니다. 당연히 이제 코막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장거리 뛰기가 되게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라리 100m처럼 단거리 달리기는 제가 그래도 조금 빠른 쪽에 속했었는데요. 이렇게 1000m 이상 오래 달리기에는 코가 막히니까 항상 뒤처지고 낙오가 되고 했었거든요. 다행히 아마 제가 저 한자 마크가 없었다면 되게 많이 혼나고 했었을 건데 다행히 이제 저 한자 마크 그리고 이제 당연히 조교한테 제가 이렇게 비염 코막힘 때문에 조금 남들보다는 구보 오래 달리기를 잘 못할 수 있다고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도움 아닌 도움을 많이 그러니까 열에 비슷하게 조금 배려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저희 첫째 애기 아마 저게 돌 때 사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저희 아이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항상 콧물을 많이 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징 중에 하나가 콧 찔찔이도 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풍선이라고 하죠. 저는 정말 저런 장면은 만화에서만 볼 줄 알았지 저희 아이한테서도 저렇게 자주 볼 수 있다는 거는 참 몰랐었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 아이가 거의 비염이 다 완치되어서 아주 그냥 편하게 얘기 드리지만 저 당시에는 되게 많이 우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저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나를 닮아서 좀 코가 안 좋아서 고생하구나. 그래서 어쨌든 좀 되게 어린 나이부터 치료나 관리를 잘해서 저희 아이는 거의 아마 유치원 들어갈 쯤에서는 크게 이제 그때는 비염 때문에 고생하는 거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은 만성 비염 그 중에서도 비염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학교과서 홍창희 소아과학에 적힌 만성 비염 부분입니다. 네, 그 일부 부분을 보면 이제 만성 비염이라고 하면 이제 지속적인 비염 증세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흔히 부비동염을 동반한다. 그래서 비부비동염이라는 이제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저기서 말하는 이제 부비동염이 일반인들이 잘 아는 축농증이고요. 네, 이거는 해부학적인 구조만 알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비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코 주변에 있는 빈 동굴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코에 염증이 있으면 그 끝에 있는 부비동에 항상 염증이 잘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중염도 자주 동반한다. 그래서 부비동염, 그러니까 축농증으로 자주 고생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어린 아이들 중에서 이제 중염으로 자주 고생하면 그 근본 원인들은 거의 다 비염일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만성 비염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가장 흔한 원인은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있는 부분을 보면 항우울제, 코 막힐 때 먹는 약이고요. 항히스타민제, 콧물을 말린다든지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키는 약입니다. 항히스타민제 장기 복용에 의한 어인성 질환으로도
생길 수도 있다. 저기서 얘기하는 의인성이라는 게 어쨌든 이제 병원의 약물 복용으로 인한 그 부작용으로 오히려 질환이 생긴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인 중에서 둘째 줄에 보면 선모운동 장애라고 있습니다. 저기서 얘기하는 선모운동이 이런 호흡기 점막에 보면 아주 미세한 가느다란 틀들이 있습니다. 그걸 선모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선모운동에 장애가 있으면 그로 인해서 만성비염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모운동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약 중에 하나가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항히스타민제, 선모운동 장애, 만성비염에 대해서는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으니까요. 한번 그 방송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아래 부분 보면 이제 치료도 있는데요. 원인 말고 증상, 뭐 치료. 그럼 치료 부분만 뭐 일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만성비염이 있으면 그 비염에 있는 증상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증상약들을 먹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약들이 항우려제, 이제 코 막힐 때 먹는 약이라고 했죠. 그리고 비염이 있으면 어쨌든 이제 콧물들이 많이 생기니까 콧물들을 그 말리기 위해서 먹는 항히스타민제로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오히려 장기간 사용하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앞에서도 얘기한 이런 약들이 만성비염을 초래한다 그 뜻이고요. 네, 그 앞에서 본 책은 의학 교과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아마 평생 뭐 보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저 책은 이제 의사가 쓴 책인데요. 의사의 반란이라는 아마 이제 뭐 서점이든 도서관이 아마 구비가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도 원하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침 그 의사가 쓴 내용에서도 약물성 비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일부 이제 같이 보면요. 비염은 대부분 어린 나이에 시작이 됩니다. 코로는 숨을 잘 못 쉬어 입을 벌려 숨을 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입안이 자주 마르는 느낌이 들면서 감기도 자주 걸립니다. 그래서 비염 증상이 심해지면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약들을 쓰다가 그래도 완화되지 않으면 병원에서 처방받아 약을 먹거나 코에 직접 분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쓰는 약들에는 대부분 혈관을 수축시키는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습니다. 네. 더 심해지면 스테로이드제를 직접 쓰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혈관 수축제로 소염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들은 비염을 완치시킬 수 없습니다. 잠시 코가 뚫리고 숨쉬기가 편해 시원할 수 있겠지만 그 때문에 자주 쓰다 보면 언젠가부터 약이 듣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바로 만성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 앞에서 읽은 의학 교과서에 있는 부분하고 뭐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약이 듣지 않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약으로 인해서 가깝게 만성비염, 약물성 비염이 유발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넬슨 소아과학이라는 외국 의학 교과서입니다. 네, 비염에 대한 모든 것을 이렇게 도표화시킨 건데요. 네, 그게 보면 이제 비염은 알러지 비염인지 비알러지 비염인지, 그리고 그 사이 보면 오케이저널, 그러니까 알러지도 있고 또 때로는 비알러지도 있고, 이게 어쨌든 가장 많겠죠. 그리고 이제 비알러지에는 그게 이제 감염성, 비감염성, 또 감염성에는 급성, 만성, 그리고 이제 비감염성에는 그 아래 이렇게 또 이제 도표화시켜져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드럭 인듀스트, 이제 약물성 비염에 대해서 한번 보면 이제 피임약이라든지 고혈압약, 이제 코카인은 이제 마약류겠죠. 이제 약물성 비염이라고 해서 이제 저기 이제 스프레이, 그러니까 이제 광고로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막힌 코에 칙 뿌렸더니 그 자리에서 뻥 뚫려, 이런 약들인데 아주 강력한 혈관 수축제입니다. 이런 약은 성인들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이상 사용하면 그로 인해서 약물성 비염이 생긴다고 정말 아주 강력한 약이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최소 그 절반 이하의 이틀에서 3일 이상은 절대 쓰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이 어릴수록 더 적게 써야 된다 그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아스피린이나 진통소염제, 뭐 이제 아플 때 먹는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같은 경우 열날 때 먹는 것들이 다 저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약 말고도 거기 보면 어들저 해가지고 콜더에 제가 이제 빨간색 밑줄 쳐놨는데, 어쨌든 찬 공기, 일단 비염이 있으면 찬 공기, 그러니까 공기 말고도 먹는 음식, 찬 음식들도 해가 되니까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찬 음료가 해당이 되겠죠. 네, 그리고 오늘 촬영하고 있는 약물성 비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번씩 뉴스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 사진이 그 뉴스 캡처 화면인데요. 아마 이제 뉴스 제목이 만성질환자들에게는 이런 감기약조차도 복용을 조심해야 된다는 그 뉴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감기약으로 먹는 이제 하나하나 약들이 어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저기서는 아스피린만 얘기하고 있지만 아스피린 외 일반 이제 소염 진통제, 뭐 개보린이라든지 브루펜 이런 이제 약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네, 비염이나 천식을 악화시킨다든지, 그리고 위궤양, 어쨌든 위장관의 점막에도 꽤 손상을 줘서 이런 부분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어쨌든 진통소염제 운함용도 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그 뉴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저 뉴스 제목만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수입할 때 감기약을 쓰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데 무심코 복용한 감기약이 사실 독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인데 감기약의 특정 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저 방송도 한번 검색하셔서 다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비염을 유발하는 약물을 꽤 오래
장기간 복용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뭐 그동안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 아래에 있는 사진 2장이 저희 환자가 이렇게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받은 처방전들인데요. 제일 위에 있는 거는 돌전 아이의 처방전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거는 만 7세 아이의 처방전입니다. 네. 그럼 거기서도 제가 이렇게 뭐 오늘 얘기 드렸었던 이런 약물을 남용을 하게 되면 약물성 비염, 그러니까 만성 비염을 유발시킨다는 대표적인 약물들이 이렇게 빨간색 밑줄 쳐놨는데 거기에는 뭐 코미 시럽, 저 약에는 항히스타민제, 항우울제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아래 뭐 어린이 브루펜 시럽, 이제 진통소염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어쨌든 두 약이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만 7세 아이는 이제 비염 충농증 때문에 병원 진료를 보고서 똑같이 이렇게 소염 진통제, 뭐 혈관 숙축제, 네, 이렇게 항히스타민제, 뭐 이런 약들을 꽤 많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이제 부모님이든 아니면 어느 정도 성인분들도 자기가 감기 때문이나 비염 때문에 진료를 받으시면 항상 거의 비슷할 겁니다. 저 정도. 네. 그러니까 뭐 적어도 약물성 비염을 유발한다는 약들을 최소 한 가지에서 보통 두 가지, 많으면 세 가지 약들을 거의 매번 진료 받을 때마다 항상 복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약들을 만약에 1년에 어쩌다 한두 번 먹으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감기약, 비염약, 오남용이 꽤 심한 편입니다. 미국, 유럽 어디에서도 성인을 포함해 특히 아이들에게 감기약을 저렇게 많이 오래 복용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저 약들을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20년 이렇게 꽤 장기간 복용하다 보면 당연히 그로 인해서 약물성 비염, 약으로 인해서 만성 비염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앞에서 얘기 드렸었던 이제 약물성 두통처럼 처음 시작은 이제 두통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두통을 조금 증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진통제를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진통제를 남용해서 결국에는 진통제로 인해서 이제 두통이 만성화되듯이 마찬가지 아이들이 이제 뭐 콧물이나 이런 비염 증상 때문에 이런 비염 증상을 억제하는 약들을 계속 꽤 오랫동안 먹다 보면 그로 인해서 만성 비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가장 많은 것은 알러지 비염이랑 이렇게 약물성 비염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어차피 뭐 알레르기성 비염 있는 아이들도 당연히 이제 저 약들을 꽤 많이 먹게 되거든요. 네, 뭐 항생제도 그렇고. 네. 네, 그러면 저 아래에 있는 사진들은 저희 실제 비염으로 진료본 환자들 사진인데요. 그 왼쪽에 있는 사진 4개는 이제 비염을 수술한 고등학생 비염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진료 받으러 오기 전, 한 몇 년 전에 비염 코막힘 너무 심해서 이미 수술을 한번 한 경우고요. 그런데도 당연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또 다시 비염이 재발해서 또 이제 저희 한의원까지 내원해서 치료받는 아이입니다. 네. 당연히 이제 수술하고 나서도 이제 뭐 한 처음 몇 달 동안은 당연히 코막힘 전부 다 들었지만 뭐 코막힘 들어더라도 이제 콧물, 가름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있으니까 그럼 또 계속 이제 병원약을 먹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다시 예전처럼 이제 코막힘과 다시 생기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눈으로 보다시피 왼쪽보다 훨씬 더 코 점막의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거를 뭐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대충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코도 꽤 많이 부어 있는 상태고요. 코 점막들도 정말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요. 저 환자는 이제 비염 충농증, 어쨌든 수술만 3번을 한 40대 성인 환자입니다. 네. 저분도 아마 처음 수술은 거의 고등학교 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뭐 20대 이렇게 뭐 20대 중후반에 가서 거의 3번 정도 수술했었는데 당연히 수술을 하고 나서도 3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주 비염 때문에 아주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분은 이제 그 자녀들을 저희 한의원에 꾸준히 내원해서 진료를 받으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와 같은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 이제 한의원에서 진료 받으면서 최대한 이제 그 비염을 유발할 수 있는 약들은 좀 덜 복용하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통계적으로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비염 환자가 꽤 많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 아래 있는 사진이 올 초에 방영된 KBS 다큐 사이트의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얼마만큼 요즘에 알레르기 질환자들, 뭐 자가 면역성 질환자들이 많이 급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사진인데요. 거기서도 보다시피 이제 1998년도에는 우리나라 알러지 비염의 의사 진단율이 거의 한 1.2%일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20년 사이에 16.7%니까 10배 이상 급증을 했고요. 이거는 알러지 비염 말고도 또 크론병이라고 해서 이제 염증성 장질환, 이것도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크론병도 20년 사이에 크론병 환자가 10배 이상 급증을 했다는 것은 이미 통계적으로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비염 아니면 감기 증상에 이렇게 항히스타민제, 항우울제, 진통소염제, 어차피 저 약들은 아마 병원에서 진료 보게 되면 거의 최소 1개에서 보통 2가지, 많으면 3가지 다 계속 항상 진료를 받으면 저 약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타깝게 그럴 때마다 증상이 있다고 해서 계속 저 약들을 남용을 하면 이미 만성 비염이 유발된다는 것은 이미 최소 거의 뭐 제가 의학책을 본 적이 최소 뭐 한 20년 전 이렇게 될 거니까요. 이미 그때도 다 밝혀져서 의학 교과서에도 기록이 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꼭 저런 약물성
비염을 유발하는 약의 남용을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 약들은 비염만 유발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도 봤다시, 그리고 저희 이제 방송에 보면 이와 관련되어서 촬영한 유튜브 방송이 있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여러 심각한 부작용들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꼭 남용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비염 때문에 자주 병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비염 증상들을 억제시키는 약을 현재 복용 중이라면 한의원 진료를 통해서 이러한 약물의 남용을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